본 영상은 현장 강의와 위키백과 사전의 내용을 참고하여 제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집트 제18왕조의 파라오 하트셉수트 통치 기간에 지어진 장례용 신전입니다. 되어 이엘바알이라고도 합니다. 룩소르 서편에 위치하며 고대 건축의 걸작으로 여겨집니다. 세 개의 거대한 테라스가 신전들을 연결합니다. 단지화되어 있는 신전 일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장례 신전 단지. 왕가의 계곡에 있는 하트셉수트의 무덤은 데이르 엘바알이 있는 하트셉투트 장례 신전 단지의 한 요소로 여겨졌습니다. 신전과 무덤의 배치는 고대 왕국의 피라미드 단지와 공간적으로 유사하며 계곡 사원, 둑길, 장례 신전 사원, 주요 피라미드 및 헐트 피라미드의 5가지 중심 요소로 구성됩니다. 하트셉수트의 장례 신전 단지에는 계곡 사원, 둑길, 장례 신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이엘컨의 봉우리 아래 신전과 같은 절벽의 사면부에 지어졌습니다. 피라미드가 고대 왕국 파라오의 무덤을 덮은 것과 같은 의미에서 그녀의 무덤을 덮는 것입니다. 또한 그녀의 무덤은 장례 신전 단지의 제물실과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장례 신전과 카르나크, 피라미드와 헬리오폴리스 사이에는 유사한 관계가 있습니다. KV-20은 하트셉수트의 무덤으로 인정되지만 초기 건설을 누가 의뢰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두 개의 상충되는 가설은 무덤이 원래 투트모스 1세 또는 2세 통치 기간 동안 지어졌으며 하트셉투트가 나중에 자신의 매장을 위해 추가 방으로 무덤을 변경했음을 시사합니다. 신전의 주요 기능은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스 1세의 왕족 장례 의식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장례 의식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이집트인의 개념에서 죽은 사람은 계속해서 산 사람과 같은 생계 수단에 의존했습니다. 인생에서 영혼은 살아있는 몸이라는 그릇에 담겨 있었습니다. 죽으면 몸이 움직이지 않고 영혼이 떠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신전에서는 사당의 화강암 거진문 앞에서 음식과 음료를 바쳤습니다. 두 사당의 동쪽 벽에는 영안 의식, 헌금 목록, 의식 수혜자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트셉수트의 무덤인 KV-20은 장례 신전의 뒤편을 감싸고 있는 산봉우리인 이엘컨을 넘어 서편에 있습니다. 이엘컨은 이 신전을 위한 피라미드가 되어줍니다. 동쪽으로 1km 떨어진 지점에 둑길로 단지와 연결된 신전이 있습니다. 나일강 건너편에 카르나크 신전이 보입니다. 하트셉수트가 카르나크 신전에 추가한 가장 눈에 띄는 건축물이자 계곡의 아름다운 축제 행렬이 출발한 곳이 바로 이 장례 신전입니다. 신전의 두 가지 기능은 축으로 식별됩니다. 주요 동서축은 축제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아모나의 배를 수용하는 역할을 하고 남북축은 대관식에서 재탄생까지의 파라오를 나타냅니다. 이 계단식 신전의 건축은 하트셉수트 제위 7년에서 20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이 기간 동안 건축 계획이 여러 번 수정되었습니다. 바로 옆에 붙어있는 6세기 전에 지어진 제11왕조의 멘트호테프 2세 신전의 디자인에서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왕위에 오르면서 기념비적인 건축을 세우는 행위를 추진합니다. 그녀의 관심은 패배의 도시와 그녀가 자신의 통치를 정당화한 아문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문신을 위해 건설한 공간은 8개의 탐문 6개의 오벨리스크, 자신의 조각상이 있는 신전이 포함되는 카르나크 신전이었습니다. 나일강 건너편에서 카르나크 신전이 있는 데이르 엘바알리의 절벽을 배경으로 바로 이 장례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녀의 건축적 공헌의 정점인 이 신전은 고대 세계의 위대한 건축적 불가사의 중 하나입니다. 동쪽 끝에는 길이 1km, 폭 37m의 둑길이 이어지는 계곡 신전이 있으며 중간 지점에 바크 스테이션이 있는데 장례 신전의 입구로 연결됩니다. 여기에서 3개의 거대한 테라스가 사막 바닥 위로 솟아올라 지성소로였습니다. 거의 신전 전체가 석회암으로 지어졌으며 약간의 붉은 화강암과 사암도 있습니다. 이 신전을 지은 건축가의 신원은 불분명합니다. 작업 감독자인 세넷멋 또는 대제사장인 하프산이 책임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트셉수트 통치 7년에서 20년 사이에 건축 과정에서 신전 계획은 몇 차례 수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수정의 분명한 예는 하토르 신전에 있으며 확장에는 무엇보다도 한 개의 하이포스타일 홀에서 2개의 하이포스타일 홀로 변환된 것이 포함됩니다. 이 신전의 디자인은 독특한 배열 방식을 제외한다면 바로 옆에 있는 멘트호테프 2세의 장례 신전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 멘트호테프 2세 신전의 중점 부분이 그의 장례 숭배에 받쳐진 반면 하트셉투트는 아멘신의 지성소를 더 눈에 띄게 높였습니다. 또한 이 신전의 건축 양식과 동시대 민호와 건축 양식 사이에는 유사점이 있으며 이는 이 기간의 지중해 전역에 퍼진 국제적인 양식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호어 건축은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기원전 2000년에서 1400년경 사이에 진행된 건축을 말합니다.
연구에 의하면 하테셉수트는 부분적으로 크레타 혈통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신전은 파라오를 찬양하고 내세와 관련된 신을 기리는 데 사용되는 신앙국 장례 건축을 대표합니다. 신전의 상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훼손이 생기게 됩니다. 하테셉수트가 죽은 지 20년 후 투트모세 3세의 지시에 따라 신전에 남은 그녀의 통치에 대한 기록은 지워졌습니다. 투트모스 3세가 하테셉수트의 흔적을 제거하기 위해 20년을 기다렸기 때문에 개인적인 원한은 아닙니다. 아마도 여성 왕의 개념은 고대 이집트 사회에 대한 혐오이거나 해결이 필요한 어마시드와 떠트모시드 혈통 사이의 왕조 분쟁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톤신만 모시자고 주장했던 아키나테는 이집트 신들의 형상, 특히 아문의 형상을 신전에서 지우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때의 훼손은 투탕카멘, 호렘헤브 및 람세스 2세 이후에 수리되었습니다. 제3중간기의 지진은 신전에 더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시대에 아문의 성소가 재건되었고 입구에 새로운 현관이 세워졌습니다. 성 포이반몬의 콥트 수도원은 서기 6세기에서 8세기 사이에 지어졌으며 원래의 부조 위에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그렸습니다. 이후 이 신전은 1737년 영국인 여행자 리처드 포쿠크가 이곳을 방문하면서 근대 기록에 다시 등장합니다. 1850년대와 60년대 오기스트 마리트가 지휘할 때까지 중대한 발굴 작업은 수행되지 않았지만 몇 차례의 방문이 예습니다. 신전은 1893년에서 1906년 사이에 두어드 네빌이 지휘한 이집트 탐험 기금 EF의 원정 중에 완전히 발굴되었습니다. 1911년부터 1936년까지 허버트 이 밀락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MMA 그리고 마일 베레이즈와 이집트 유물관리국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1961년부터 폴란드 지중해 고고학센터 PCR은 신전 전체에 걸쳐 광범위한 통합 및 복원 작업을 수행했으며 2023년 3월부터 대중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한편 이 신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바로 계곡의 아름다운 축제와 1일 의식인데요. 알아보겠습니다. 계곡의 아름다운 축제. 아멘신의 성소는 카르나크 신전에서 시작하여 매년 열리는 아름다운 계곡 축제의 끝점이었습니다. 행렬은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스 3세가 이끄는 카르나크의 탐문에서 시작되었고 그 뒤를 이어 귀족과 사제들이 아멘의 돛담배를 짊어지고 각각 무용수 신하 더 많은 사제들이 동행하고 군인들의 호의를 받았습니다. 소형 보트가 있는 수험대와 바크를 실은 대형 선박 유저에트이 견인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 시대의 아멘의 배는 각각 6명의 사제가 운반하는 3개의 긴 운받대가 장착된 수송 바지선의 소형 복제품이었습니다. 아멘에게 받쳐진 수령의 머리 모양이 뱀머리와 선미를 장식했습니다. 선체 중앙에는 화려하게 장식된 나우스가 설치되었고 보석으로 장식된 아멘신의 동상이 그 안에 있습니다. 행렬은 나일강을 건너 기념 로지를 방문한 후 계곡 사원에 상륙하여 1km 길이의 둑길을 따라 사원으로 향했습니다. 반쯤 올라가면 바크 정류장이 있었고 그 너머에는 100개 이상의 사암 스핑크스가 테라스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증명된 가장 오래된 스핑크스 거리이지만 그 관행은 고대 왕국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곡 사원과 바크 스테이션은 제물을 바치고 정화 의식을 거행하는 지점이었습니다. 행렬은 입구 문을 통해 사원의 큰 경사로를 올라가 카르나크의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밤 동안 아멘이 보관되어 있는 성소에 보관되었습니다. 이날 음식, 고기, 음료, 꽃에 풍성한 제물이 아멘의 식탁에 올려졌으며 왕을 위해 적은 양이 준비되었습니다. 다른 모든 날에는 사제들이 아멘과 하테셉수트의 조각상에서 매일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매일의 의식.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에 한 쌍의 사제가 신전의 우물을 방문하여 제사 그릇에 담을 물을 모았습니다. 다른 사제들은 신들에게 바칠 제물로 음식과 음료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대제사장은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정화하고 옷을 입습니다. 아물리의 컬트 이미지가 포함된 나우스는 먼저형으로 정화되었습니다. 동이 트자 대제사장은 성소를 열고 신 앞에 엎드려 자신이 왕을 대신하여 보내줬다고 선언하고 다른 사제들은 낭송을 했습니다. 신전은 물과 향, 마트 조각상으로 정화되었습니다. 조각상은 옷을 벗고 기름을 제거한 후 뱀벤을 표현한 깨끗한 모래 더미 위에 놓였습니다. 새 페인트를 눈에 바르고 다양한 기름을 바르고 새 옷을 입히고 액세서리를 제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얼굴에 기름을 바르고 사당 주변에 모래를 뿌린 후 안식처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마지막 정화가 행해졌고 사당의 문이 닫혔고 주지 스님은 그의 발자취를 뒤로 쓸어버렸습니다. 음식은 물리적으로 소비되지 않고 신은 그들의 본질만 취했습니다. 다른 신들의 사당에서 재현되었습니다. 각 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 음식은 결국 사제들에 의해 소비되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전제를 더 많이 붓고 정오와 저녁에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다른 때에는 찬송가를 부르고 하늘을 가로질러 항해하는 아문리의 배를 보호하기 위해 아포트로페식 의식을 수행했습니다. 이제 하트셉수트 장례 신전의 공간에 대해 개별적으로 층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전 진입부의 특징은 신전으로 이어지는 주랑이 정면에 있는 3개의 테라스이며 계곡에 위치한 신전에서 이어지는 1km 길이의 둑길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테라스는 주랑을 2갈래로 나누는 경사로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탐문이라는 것은 신전의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리적으로 구분하지만 상징적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우리나라 불교 사원의 일주문의 역할과 비슷한 것이죠. 이 신전에서는 구분하는 역할을 경사로가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탐문의 전면 파사드에 보여지던 파라오의 이미지들이 이 신전에서는 경사로의 좌우 측면에 주랑이 있는데 그 주랑의 뒤쪽으로 하트셉수트 파라오가 보여주고 싶었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 신전은 주변 절벽을 배경으로 돌을 가져와서 쌓아서 만든 신전인데 3층에 있는 아멘의 지성소는 절벽을 깎아서 만든 공간입니다. 3층 지성소는 비공개 구역이었는데 2023년 3월부터 개방되어 관람이 가능합니다. 3층 테라스는 5.2m 높이의 오시리스로 변한 하트스트의 석상이 전면에 있는 26개의 기둥이 먼저 보입니다. 그들은 축제 안들로 들어가는 화강암문에 의해 중앙에서 분할됩니다. 이 구분은 지리적으로도 표현되는데 남쪽의 석상은 상이집트의 헤제트를, 북부의 석상은 하이집트의 푸센트를 품고 있습니다. 안뜰은 기둥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쪽, 동쪽 및 남쪽에 2줄의 기둥, 서쪽에 3줄의 기둥이 있습니다. 서쪽 벽에는 8개의 작은 벽감과 10개의 큰 벽감이 뚫려 있었는데 여기에는 파라오 하트셉수트의 조각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쪽에는 계곡의 아름다운 축제, 동쪽에는 오페트 축제, 남쪽에는 대관식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안뜰은 3개의 공간으로 나눠집니다. 아무니 지성소는 뒤쪽에 가장 깊숙이 있습니다. 아멘의 성역. 신전의 정상인 3층에는 하트셉수트가 나의 아버지 아멘을 위한 정원으로 헌정한 아멘의 성역입니다. 내부의 첫 번째 방은 아멘의 지성소와 아멘의 석상에 빛을 쏟아지게 하는 채광용 공간입니다. 붉은 화강암 입구의 상인방은 등을 맞대고 왕좌에 앉아있는 2명의 아멘과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하트셉수트를 묘사하고 있는데 아멘의 최고 지위를 보여줍니다. 홀레고에는 아모스와 프린세시즈 네프로 및 네프로비티와 하트셉투트와 투트모스 1세가 제물을 바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방은 아름다운 계곡 축제의 끝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아멘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양쪽 측면에는 예배실이 있습니다. 북쪽 예배실에는 헬리오폴리탄 애니드의 신들을 묘사한 부조가 새겨져 있고 남쪽 예배당에는 테반 애니드가 있습니다. 아톰과 몬트는 끝벽을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 방에는 1일 의식을 수행되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원래 프톨레마이오스 8세 치하에서 원래 신전 이후 1000년 후에 건설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성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트셉수트를 묘사한 부조의 발견은 그녀에 의해서 건축된 신전임을 증명합니다. On n'a même pas vu. 북서쪽에는 직사각형 방이 있는데 기능은 불분명합니다. 남쪽 모서리 반대편에 위치한 방과 유사한 역할의 방으로 추정됩니다. 그 방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 방과 태양 숭배 공간은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벽돌로 된 통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 출입구의 윤곽선은 입구의 직벽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축의 이러한 변화는 아직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방의 직벽을 장식하는 일련의 표현들은 하트셉수트와 투트모스 3세가 제물을 바치거나 선물하는 모습으로 장식했습니다. 이 방엔 하트셉수트의 정통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그림들이 있었지만 투트모스 3세 이후에 훼손되거나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삼 3층 테라스의 남서쪽에 있는 방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멘신의 남쪽 방은 주로 싸운 물품을 보관하는 방이었으나 그 장식은 하트셉수트의 장례의식을 반영했습니다. 이 방은 앞마당의 반대편 북측 코너에 위치한 방과 대응되는 공간을 형성합니다. 방에 그려진 하트셉수트 및 투트모스 3세는 아멘라에게 오일, 아마포 등을 바칩니다. 출입구 위에는 위쪽 줄에 기름이 든 꽃병과 아래쪽 줄에 린넨이 든 상자를 묘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장식은 채색으로 미리 처리되었습니다. 하트셉수트가 사망한 후 투트모스 3세 통치 기간 동안 이 방에 있는 하트셉수트의 모든 이름은 투트모스 2세 혹은 3세의 후계자의 이름으로 변경되거나 지워졌습니다. 오른쪽 벽의 하트셉수트의 모습은 재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왕가의 이름이 투트모스 2세로 변경되어 투트모스 2세의 왕가가 아멘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장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있었던 하트셉수트의 흔적은 여전히 보입니다. 하트셉수트는 주름진 퀼트가 달린 삼각형 아프로아와 아멘의 머리 장식을 닮은 길고 고든 깃털이 달린 왕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양쪽 벽에 새겨진 긴 문장들은 왕이 될 하트셉수트의 정통성을 나타냅니다. 이 방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는 심하게 훼손된 세넷무트가 보입니다. 하트셉수트의 부하들 중 가장 저명한 이 인물은 숭배의 몸짓으로 손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봉헌 비문이 새겨져 있지만 파괴되었습니다. 태양숭배 공간. 태양숭배는 3층 테라스 안뜰의 북쪽에 있는 3개의 기둥이 차지하는 현관을 통해 안뜰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입구의 문설주는 하트셉수트, 호루스 아멘의 형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현관의 부조에는 투트모스 1세 및 3세의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관은 안뜰 서쪽의 계단에서 접근할 수 있는 웅장한 재단이 있는 메인 안뜰로 연결됩니다. 안뜰에는 남쪽과 서쪽 벽에 2개의 벽감이 있으며 전자는 앙크를 제시하는 나오르크티를 보여줍니다. 태양숭배 공간에 있는 예배실에는 하트셉수트의 가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투트모세 1세와 그의 어머니 세니세네브는 아누비스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묘사되고 하트셉수트와 아모세는 아멜라에게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포까지였어? 몇 포까지였어? 멘트호테프 2세 장례 신전. 신전의 좌측편에는 중왕국 시대의 유적이 있습니다. 멘트호테프 2세의 장례 신전과 무덤입니다. 하트셉수트의 장례 신전은 옆에 있는 이 멘트호테프 2세의 신전에서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보라색 사암도 활용되어 지어졌습니다. 하트셉수트의 신전보다 수세기 전에 지어졌으며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 신전은 그녀의 디자인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지속적으로 발굴 주사와 복원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유적입니다. 하트셉수트의 신전도 발굴 주사와 복원 작업으로 지금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아직 미완성이라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유적들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조사 연구팀이 복원 작업에 참여하는데 국가별로 연구에 참여하는 유적이 다릅니다. 유적별 복원의 노하우가 후배들에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동유럽 국가들도 이집트학이 굉장히 오랫동안 발전해왔고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 유적은 폴란드 바르샤바 대학팀에서 50년 이상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토르 신전. 중간 테라스의 남쪽 끝에는 하토르 여신에게 바쳐진 신전이 있습니다. 기둥머리에 하토르의 얼굴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 파라오가 직접 암소의 젖을 빨아먹고 있는 장면이 유명합니다. 파라오가 하토르 여신에 의해서 길러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내부에는 두 개의 하이포스타일 홀이 있는데 첫 번째는 12개의 기둥을 포함하고 두 번째는 16개를 포함합니다. 이 너머에는 두 개의 기둥과 이중 성소가 있는 현관이 있습니다. 성소벽의 부조는 하토르와 하트셉수트, 파라오에게 맨하트 목걸이를 선물하는 여신 웨레테카오 세넨모트를 묘사합니다. 하토르는 자신을 여신의 환생으로 제시한 하트셉수트를 대표하는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토르는 또한 가까운 현관의 부조의 대상인 푼트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랑 우측편은 육언으로 확인이 어려운데 원래는 하트셉수트의 신화적인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트셉수트는 여성 파라오였기 때문에 정통성이 부족했는데 그래서 일종의 조작된 신화를 만들어냅니다. 본인이 투트모스 1세의 딸이 아니고 아멘신의 딸이라고 주장합니다. 2층 우측편의 장면을 보시면 투트모스 1세가 엄비와 잠자리에 드는데 그때 투트모스 1세는 투트모스 1세가 아니고 아멘신이 투트모스 1세로 변신한 모습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도 제우스가 사람으로 변해서 여성과 동침하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비슷한 것이죠. 물론 이집트가 시기적으로 빠릅니다. 정치적 의지가 담긴 조작된 신화입니다. 이 부조는 해당 유형의 가장 오래된 장면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층의 주랑 뒤쪽으로도 파라오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는데 1층의 주랑보다 중요하게 생각했던 내용이 그려져 있습니다. 3층 역시 2층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이 그려져 있죠. 가장 상층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내용을 넣는 것은 동서고금이 다 같은가 봅니다. 2층 좌측편에는 하트셉수트 제위 기간에 이루어진 푼트라는 지역의 원정에 대한 내용이 그려져 있는데 푼트는 홍해 해변에 있는 지역의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에디오피아 혹은 소말리아 지역입니다. 이집트는 정기적으로 이 지역에 원정대를 보내서 필요한 재원을 많이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향나무입니다. 향나무는 기후 등 조건이 맞지 않아서 이집트에서는 잘 자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정치체계가 안정화되면 항상 푼트로 원정대를 보냈습니다. 구왕국 시대부터의 전통인 그 원정이 2층 주랑 좌측편에 그려져 있었습니다. 아누비스 신전. 우측편 끝에는 아누비스의 성소가 있습니다. 아누비스는 미이라를 만드는 신입니다. 자카르 머리를 하고 있는 신인데 아무래도 이 신전이 장례 신전이어서 모시고 있습니다. 이 신전은 남쪽에 있는 하토르 신전보다 작습니다. 4개씩 세 줄로 배열된 12개의 기둥으로 장식된 하이포스타일 홀과 작은 벽감에서 끝나는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에 제시된 이미지는 아누비스가 하트셉수트를 신사로 호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조와 함께 제물과 무속 활동을 보여줍니다. 북쪽 출입구와 4, 5개의 성소 건축은 완료되기 전에 포기되었고 결과적으로 공백으로 남겨졌습니다. 테라스는 또한 다음 경사로가 가는 길을 따라 설치된 스핑크스가 특징이며 난간은 감긴 코브라 위에 쉬고 있는 매로 장식되었습니다.
1층 테라스는 지금은 못 들어갑니다. 아쉽네요. 그래서 가까이 보지는 못했지만 위키백과의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쪽 중앙에 너비 2m의 단일 출입문이 있는 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테라스에는 두 그루의 페르세아 나무, 파피루스 꽃을 담는 두 개의 티자항대야, 경사로 난간에 누워있는 두 개의 사자상이 있습니다. 1층 테라스의 25m 너비의 현관에는 각각 22개의 기둥이 두 줄로 배열되어 있으며 벽에는 부조가 있습니다. 남쪽 현관의 부조는 하트셉수트가 오벨리스크와 신전을 엘레펜티네에서 아멘나 신에게 바치고 있는 퀘베의 카르나크 신전으로 두 개의 오벨리스크를 운반하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들은 또한 누비아의 영주인 데드웬과의 기초의식을 묘사합니다. 북쪽 현관의 부조는 하트셉수트를 낚시와 사냥, 신에게 바치는 제물의 이미지와 함께 적을 분쇄하는 스핑크스로 묘사합니다. 주랑의 바깥쪽 끝에는 7.8m 높이의 오시리스 조각상이 있습니다. Welcome Korea. Indonesia. Yalla, kembali mana? Korea. Ini vaksin driver. 오케이. Okay, thank you. 뭐? 웃기는 일이요. 맞아요.
한국